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의 복지제도가 지난 40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거대하고 역동적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난은 과연 한 개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일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영국 사회가 수백 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해 왔는지,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진자 운동이라는 비유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입니다. 마치 시계추가 한쪽 끝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쪽 끝으로 세게 튕겨나가는 것처럼요. 그 역동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움직임부터 따라가 보시죠. 국가가 사회 문제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1601년에 나온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역사상 처음으로 가난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법으로 딱 못 박은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뭐 교회나 착한 이웃이 돕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법은 그냥 돈만 나눠준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빈민들을 세 종류로 아주 체계적으로 나눴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고 통제하는 틀을 만들었는데 이 기본 골격이 무려 200년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훨씬 더 과감한 실험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티넘랜드 제도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있죠. 그것에 아주 먼 할아버지 뻘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의도는 참 좋았죠. 빵값에 맞춰서 최소한의 생계는 국가가 보장해주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고용주들은 어차피 나라에서 돈 주는데 뭐 하면서 임금을 깎아버렸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결국 이 선한 의도의 실험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패에 대한 반발은요, 복지의 진자를 정반대 방향으로 아주 차갑고 정말 혹독한 방향으로 밀어버립니다. 바로 산업혁명의 시대가 문을 연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사일 거예요. 조금만 더 주세요. 이게 그냥 소설 속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새로운 법 아래에서 만들어진 워크하우스, 즉 강제 노역소의 끔찍하고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외침이었어요. 1834년에 만들어진 신빈민법의 핵심 논리는 정말이지 차가울 정도입니다.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 이게 뭐냐면 복지를 받는 생활 수준이 아무리 못 버는 노동자의 삶보다도 무조건 더 나빠야 한다는 거예요. 복지를 받는 것 자체가 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차라리 저임금이라도 공장에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스스로 공장으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게 이 법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가혹한 시기를 지나면서 진자는 다시 한번 정말 거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는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집단적 책임의 가치가 사회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 거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내는데 여기서 국가가 마치 거대한 적과 싸우듯 반드시 무찔러야 할 5마리의 거대한 악을 딱 지목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난, 질병, 무지, 불결, 그리고 실업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의 적이라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이 보고서는 그냥 책상 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클레멘트 애틀리 정부가 이걸 현실로 만들었죠. 이 표에 나온 것들이 바로 그 결과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핵심은 바로 NHS, 국민보건서비스였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돈이 많든 적든,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아프면 누구나 국가에서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합의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수당이 정권을 잡던 노동당이 잡던 누가 되더라도 이 복지국가라는 큰 틀 자체는 건드리지 말자는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게 생긴 거죠. 국가가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 이게 영국 사회의 기본값이 된 거예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꿈, 이 합의의 시대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진자는 다시 한번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1970년대가 되자 영국은 영국병이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돼요. 여기저기서 파업이 터지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는 멈춰서고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결국 IMF에 손을 벌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지국가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마거릿 대처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처방은 마치 아주 고통스러운 대수술 같았어요. 그녀의 정책은 정말 빛과 그림자가 뚜렷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를 잡고 경제를 다시 성장시킨 빛이 있었던 반면에 그 과정에서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고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되는 짙은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졌습니다. 대처의 이 유명한 한마디가 그녀의 철학, 즉 대처리즘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책임?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오직 개인의 책임만이 있을 뿐이다. 지난 30년간 영국 사회가 믿어왔던 전후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인 수술을 겪고 난 영국 사회는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건 문제가 있구나.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뭔가 다른 길은 없을까? 하면서요.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들고 나온 해법이 바로 제3의 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과거 노동당처럼 모든 걸 국가가 결정하지도 대처처럼 모든 걸 시장에 맡기지도 않겠다는 거죠. 시장의 효율성은 받아들이되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그야말로 창조적인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책들을 폈는지 보면 그 철학이 더 와닿으실 텐데요. NHS나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에 다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한편 영국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요. 또 복지 혜택을 주긴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직업훈련과 연결해서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일하는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이 우리가 오늘 함께 걸어온 400년의 여정을 한눈에 압축해서 보여주네요. 국가의 통제에서 시작해서 산업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가 시민의 권리로 발전했고 다시 시장의 논리에 밀렸다가 마침내 균형을 찾아가는 이 거대한 진자운동의 역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40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영국 사회는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며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쩌면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과연 미래의 복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진자는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